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업 시행자였던 창원시가 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까지는 적지 않을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사업 정상화는 더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행정기관의 협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4년째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은 진행되지 않는 창원 진해 웅동 레저단지. 주무관청인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의 시행자 자격 박탈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은 지난 3월입니다. 이 결정에 반발하던 창원시는 최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진경자청의 결정으로 700억 원 정도의 창원시 소유 땅을 헐값에 내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위해 사업 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서 집행정지 및 가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은 최소 2-3달, 본안소송은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기관은 난감한 입장입니다. 경상남도는 사업 정상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창원시가 반드시 시행자가 돼야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고, 부진경자청도 소송 기간 결국 사업은 대안 없이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합니다. 또 창원시가 소송에 이겨도 사업 추진 내내 대립했던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 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자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아닌 행정기관 간 잘잘못을 법원에 판단을 구하면서 기관 간 협치가 실종됐다는 지적입니다.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무능력을 드러낸 거나 마찬가지죠. 따지고 보면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실 그간의 조정도 잘 안 됐고.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기존 민간 사업자에게 다시 사업 추진을 독촉할 수도 정상화 방안을 구상할 수도 없는 상황. 진해 웅동지구 파행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오늘 창원에서는 신한울 원전 3, 4호기 주기기 제작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서울에서는 경상남도와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의 예산정책협의회도 열립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침체기를 겪었던 원자력 발전 산업 회복의 신호탄일까? 오늘 오후 창원 두산 에너빌리티 본사에선 신한울 원전 3, 4호기 주기기 제작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17,000톤 프레스를 활용해 원전 소재 가공을 알리는 것. 경남 원전업계는 5년 만에 대거 일감이 풀리게 되자 원전 생태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시청에선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2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행정통합 추진의 선결 요건과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하고 행정통합 과제에 대해 논의합니다.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창원에서 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진주에서 3차 토론회를 이어갑니다. 이번 주 수요일 서울 여의도에선 경상남도와 국민의힘 경남도당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경상남도는 내년 주요 국비사업과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 협조를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회의원회관에선 우주항공청 설치를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우주항공 발전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지난주 양산에서 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고 이 업체는 필수적인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서 산업재해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최위지 기자입니다. 지난 1일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가 일하다 숨진 경남 양산의 한 공장입니다. 쇠파이프 건조 작업을 하다 고온의 열탕에 빠진 노동자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8일 만에 숨졌습니다. 염화수소 같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업체에서 불법 체류 신분으로 일해온 노동자였습니다. 이 업체는 2018년 유해 화학물질업 허가를 받았지만 안전교육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화학물관리법에 따라 종사자들이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이지만 관계기관의 점검은 허술했습니다. 현장에선 안전에 필요한 교육과 점검이 형식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 검사하러 현장 조사했을 때는 핸서 켜고 작업을 하다가 생산량을 조금 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생산을 조금 덜 늘리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센서를 꺼납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 공단의 상황을 봤을 때 교육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교육이 모국어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 그래서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교육 자체가 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지난해 전국에서 산재로 숨진 노동자 10명 중 6명은 50인 미만 영세업체 소속이었습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꿀벌의 대규모 폐사 대책을 마련합니다. 농림부는 2030년까지 480억 원을 투입해 꿀벌의 병해충 원인 규명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벌이 활동할 수 있는 꽃밭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양봉협회는 벌통의 60% 이상 폐사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했고 경상남도는 양봉농가의 꿀벌 입식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내일부터 열흘 동안 임시회를 열고 경남 로봇랜드 정상화를 위한 현지 의정 활동을 벌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처리할 주요 안건으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속 통과 건의안과 개교 100주년 학교 지원 조례안 등 24개 안건입니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양봉 피해 농가 지원 대책과 경남 농어민 수당 인상, 조선산업 인력난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최근 KBS 보도로 논란이 된 주한미군 사격장과 관련해 사격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국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소파 협정을 이유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격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재 중단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만큼 사격장을 완전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문가 등이 오늘 진해 석동 정수장을 시작으로 이달 안에 칠서와 대산, 북면 정수장 등 4곳을 특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유축 모니터링과 운영관리, 위생관리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입니다. 특히 정수 처리 과정에서 유축 모니터링과 소형 생물 차단 공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고추나 토마토 등 원예 작물 바이러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진단키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바이러스 진단키트에 감염이 의심되는 작물을 넣으면 2분 안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원예 작물 바이러스는 확산 속도가 빠르고 치료제가 없지만 상품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며 의심 증상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남해군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주요 관광지에서 보물섬 릴레이 버스킹을 진행합니다. 보물섬 릴레이 버스킹은 오는 20일부터 첫 공연을 시작해 오는 10월 말까지 주말마다 10여 차례 진행됩니다. 첫 공연은 남해군 미조면의 설리 스카이워크에서 열리며 물미 해안 전망대와 상주 은모래비치 등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경남 18개 섬 주민들이 내일부터 자치단체의 행정선과 어업지도선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단체 선박으로 주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개인 선박을 이용했던 섬 주민들의 불편이 줄고 가뭄 대응에도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 여객선이 다니지 않는 섬은 통영과 고성 등 5개 자치단체에 모두 18곳입니다. 경상남도가 건조된 지 20년 된 병원선 경남 511호를 2026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합니다. 경남도는 150억 원의 예산으로 250톤급 병원선을 새로 건조할 계획이며 최신 의료 장비를 탑재하고 남해안의 낮은 수심을 고려한 설계로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